안녕하세요, 맨유튜브입니다. 비아레알과의 유로파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많은 맨유 팬분들이 솔샤르의 첫 우승컵을 유로파 결승에서 기대하셨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정말 가득한 경기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를 지배하긴 했습니다. 점유율도 높았고 패스 숫자만 비교해도 많은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슛과 유효슛 부분에서는 두 팀 모두 비슷했습니다. 특히 맨유는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유효슛이 단 2개밖에 없습니다. 비아레알은 단 한 번의 슛이었는데요. 이 유효슛을 골로 만들었죠. 그리고 승부차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살 떨리는 승부차기였고요. 양팀 모두 필드 플레이어 10명이나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키커들 바로 각 팀의 골키퍼 룰리와 데아였는데요. 여기서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직감은 들었는데 이게 맨유가 아닌 비아레알이 무섭네요. 룰리가 먼저 승부차기를 성공시켰고 그리고 데아의 킥은 룰리가 막아냈죠. 그러면서 아쉽게도 맨유는 결승전에서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커뮤니티나 트위터나 이런 데서 henderson의 승부차기 기록이 퍼지면서 솔샤르 감독은 왜 henderson으로 교체를 안 했냐, 왜 henderson을 안 썼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19개 중 8개를 막았다고 나와 있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42%의 선방률입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요. 키커가 날려먹은 것이 3개, 직접 막은 것이 총 5개. 그래서 직접 막은 것만 따진다면은 26%예요. 이것도 대단하죠. 반면에 데아는 직접 막은 거, 그런 선방을 안 따져도 그냥 다 합쳐도 64번 중에 11번 선방으로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0%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팬분들의 불만이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은 데아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연장 120분까지 필드 플레이어들의 유효슛이 단 2개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필드 플레이어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패배 이후에 브루노 선수가 굉장히 많이 카메라에 잡혔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죠. 포그바 선수가 위로를 해주기도 했고요. 레시포드 선수도 데아가 실축하고 나서 위로를 해주고 벤치로 돌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나 레시포드 선수는 후반전에 1대1 찬스에 가까운 장면을 놓쳤기 때문에 더더욱 심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레시포드 선수는 인종차별 트윗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레시포드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망스러운 기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고 시즌 내내 열심히 달려오고 트로피를 들어올릴 기회였는데 아쉽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열망을 갖고 다음 시즌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맨유에게는 재능과 능력, 욕망이 있기에 최고의 수준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맨유 선수들 웨스 브라운과 데니스 어윈도 코멘트를 했는데요. 브라운은 골키퍼가 승부차기를 찰 순간이 얼마나 있겠냐면서 누구도 데아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비아레알은 경기 계획을 갖고 있었고 맨유의 강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윈도 비아레알이 수비적인 훈련과 정신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서 칭찬을 했고요. 반면 맨유에게는 공격하려는 야망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맨유의 공격력에 대한 혹평을 했습니다. 솔샤르 감독의 인터뷰도 안 볼 수가 없죠. 비아레알이 유일한 한 개의 유효슛으로 득점을 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세트피스에 의한 실점을 내줘서 실망스럽다라고 말을 했어요. 올 시즌 정말 맨유의 세트피스 수비는 결국에는 끝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결승전에서도 발목을 잡힌 거죠. 그리고 동점골을 넣었지만 원하는 대로 게임을 지배할 수 없었다고 했고요. 비아레알의 수비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데아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잊지 않았는데요. 가끔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이것이 축구다라고 말을 하면서 데아가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즌에 대한 방향성으로는 더 강해져야만 하고 실패해서 배워야 하고 실망하면서 배워야 한다면서 오늘의 경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로피를 들지 못한 점은 아직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며 더욱 강한 욕망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결국 올 시즌에 리그 2위, 유로파리그 준우승, FA컵 8강, 리그컵 준결승까지 오르면서 대부분의 참여한 대회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팬들을 만족할 만한 트로피를 들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실점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카바니 선수의 반칙 장면부터 봐야겠죠. 뒤에 수비진 구축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파울이기도 했죠.
그건 그렇고 세트피스 수비를 보면 골을 넣은 제라르드 선수는 원래 쇼 선수가 옆에서 마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킥이 들어오는 순간 쇼를 떨쳐내고 공간으로 파고드는데요. 그리고 린델로프의 뒤로 파고 들어가죠. 린델로프 선수의 시야는 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는 선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막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주 순간적인 찰나였으니까요. 그리고 바이 선수가 커버 가기에도 옆에 다른 선수가 바이를 막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린델로프 선수가 끝까지 방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슛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약간 빗맞은 느낌의 슛이 데야 선수를 절묘하게 피하면서 골이 들어갔습니다. 동점골 넣은 상황도 한번 볼게요. 카바니 선수의 골인데요. 레시포드 선수가 세컨볼을 아주 강한 슛으로 처리하면서 우당탕탕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맥토미니 선수의 발에 맞고 카바니 선수에게 공이 흘렀고요. 이미 상대 룰리 키퍼는 레시포드의 슛에 다이빙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밀어넣으면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라인업이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로 배치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경기를 지배하는 느낌만큼 공격 지역에서의 선수들 파괴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주장 맥과이어가 부상으로 빠진 부분도 세트피스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 빌드업 쪽에서도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교체 타이밍도 안 볼 수가 없죠. 5명 모두 연장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솔샤르 감독이 베스트 11을 끝까지 가져가고 승부차기가 들어갈 때 교체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만 봐도 사실 교체 타이밍이 워낙 늦기도 했고 베스트 11을 항상 믿어왔던 패턴이기도 한 솔샤르 감독인데요. 특히 텔레스 마타 선수는 오직 승부차기를 위해서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투입이 되기도 했죠. 이런 교체 투입이 빨랐다면 달라졌을까요? 이런 가정을 하기는 힘들지만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요. 개개인 선수들 스탯을 보겠습니다. 바이 선수는 맥과이어 선수 대신 나와서 수비력 쪽에서는 그래도 준수한 기록들을 냈어요. 볼 경합 5번 승리, 공중볼 3번 승리, 가로채기 2회, 블락 3회, 클리어링 3회를 기록했죠. 린델로프 선수는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프라인 위쪽이 아주 빨개요. 그만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서서 자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도 24번이나 상당히 많이 성공을 시켰고요. 간간히 롱패스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려고 한 패스 시도를 많이 했죠. 볼 경합 4회, 공중볼 4회, 가로채기 1회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이 린델로프 선수가 열심히 뛰어주기는 했지만 맥과이어 선수가 없이는 사실 이 센터백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비사카 선수도 비아레알이 내려앉은 후로는 많이 위로 올라가서 뛰었죠. 키패스까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성공한 패스 52회 중에 24번이나 파이널 서드 지역 안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볼 경합도 4회 승리, 공중볼 1회, 태클 1회, 가로채기 블락 각각 2회, 클리어링 3회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비사카 선수에게는 크로스라는 무기가 더 있었으면 정말 괴물이 될 것만 같은데 당장은 힘들어 보이네요. 다음 시즌에 이런 부분에서도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루크쇼 선수는 후반전부터 엄청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죠. 안 풀리는 공격력에 활기를 부어넣어 주려고 했고 키패스도 무려 3회나 기록을 했습니다. 볼 경합 10회 승리, 공중볼 4회 승리, 태클 2회, 블락 3회, 클리어링 4회를 성공했는데요. 여러 매체에서 시즌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결승 무대에 한 번은 서고 싶었다던 쇼의 꿈은 이루었지만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점은 정말 아쉬울 것 같네요. 다음은 맥토미니 선수인데요. 최근 아쉬웠던 모습은 저리 가라 했죠. 오늘 진짜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중원 싸움은 물론이고요. 수비 지역, 공격 지역으로에서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주었고 거의 모든 전 지역에서 눈에 띄었던 맥토미니 선수인데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당탕탕하면서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키패스 1회, 제일 대단한 거는 드리블 시도가 무려 8번 중에 6번이나 성공을 했습니다. 볼 경합도 14회나 승리를 했고요. 공중볼 2회, 태클 1회, 가로채기 1회, 블락 3회, 클리어링 2회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모습이 바로 메뉴 팬분들이 맥토미니에게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다음 시즌에도 이런 모습들을 더욱 꾸준히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포그바 선수는 사실 많이 아쉬웠죠. 키패스를 한 번 기록하기는 했지만 맥토미니와 기본적으로 3선의 포지션을 이루면서 마냥 공격적으로 올라올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포그바가 2선에서 보여준 날카로웠던 모습들은 오늘 경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킥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었죠. 수비적으로는 볼 경합 공중볼 4회 승리를 하였고 가로채기 5번을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브루노 선수인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브루노 선수 오늘 정말 안 좋았죠. 물론 오늘도 열심히 뛰었고
했고 좌우 가리지 않고 사이드로 빠지기도 하면서 공격을 이끌려고 했죠. 그리고 많이 수비 가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수 양면에서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가 브루노에게 기대하는 건 결국 킥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쉬웠죠. 유효슛 제로, 키패스 제로, 드리블 성공도 없고요.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볼 경합도 승리를 했고 클리어링도 3위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공격력을 불어넣는 데는 오늘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우드입니다. 그린우드 선수는 슛을 아예 시도를 못했고요. 키패스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빌드업 과정에서 공을 소유하면서 연계하는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린우드에게 기대하는 것은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부분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레시포드 선수입니다. 오늘 2번의 유효슛 중 1번을 기록한 게 레시포드고요. 키패스도 3회 성공을 했고요. 드리블도 3회 성공을 했지만 풀타임을 보신 분들이라면 레시포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후반전에 1대1 찬스를 놓친 것, 그리고 자주 막히는 모습이 있었죠. 더군다나 비아레알의 수비가 루크쇼와 레시포드 쪽을 막는 거에 중점을 두면서 철저하게 막았는데요. 브루노와 함께 제일 아쉬운 게 레시포드이지 않았나 싶네요. 카바니 선수는 동점골로 시즌 18호 골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카바니 선수도 골을 넣는 장면 전까지는 패스 정확도도 안 좋았고요. 박스 안에서 터치가 아쉬운 부분도 많았고요. 좋았던 경기력이라고만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엄청 넓은 범위를 뛰면서 수비에 일조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대단하죠.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 또한 가져가 주었고요. 정말 메뉴가 유로파 토너먼트에서 좋은 팀들을 이겨내면서 올라왔고 결승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았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트로피를 들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번 시즌은 4강, 이번 시즌은 결승전, 다음 시즌도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다면은 우승컵이 되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9,000번의 슛을 놓쳤다. 나는 약 300경기에서 패배했다. 나는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26개의 슛을 놓쳤다.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바로 마이클 조던이 했던 말입니다. 오늘 PK를 실축한 데에아도 후반전 1대1 찬스를 놓친 레시포드도 부상으로 벤치에 있던 팀의 주장 맥과이어도 패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핸더슨도 그 외에 경기를 뛰거나 지켜본 메뉴 선수들이 오늘의 실패를 다음 시즌의 성공, 트로피로 만들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뉴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